행복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눈바람이 매운 2월이 끝나면 바로 언덕 너머 꽃피는 봄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한평생 살아온 세상의 봄꿈이 언덕 너머 있어 기다리는 동안 세상은 행복했었노라고요. 2월의 마지막 주 행복한 문학, 김종희 시인의 봄꿈을 꾸며 라는 시로 열어봅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셨는지요? 아직은 춥고 얼어붙은 땅이지만 화목하게 따뜻하게 지낸다는 것, 그것이 잘 지내는 거죠. 2월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봄을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꿈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에게 행복한 일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꿈이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눈바람 매운 2월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2월이 끝나면 언덕 너머 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마냥 설레게 해주네요. 한 편의 글, 한 편의 시, 한 편의 픽션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문학의 생명력을 이어오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한 편의 문학으로 상상력을 펴보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문학으로 보면서 위로도 받고 자기 자신에게 물음을 던지면서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나가서는 이 타인과 사회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끌게 해주는 것이 문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눈바람 매운 2월이 끝나면 바로 이 행복한 문학에서도 꽃피는 봄이 올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좋은 관계,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하여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공감하면서 문학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문학, 항상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했지만요. 오늘은 특히 저와 여러분들과 또 시청자와 시청자끼리 마주 앉아서 깊은 얘기를 나누는 기분으로 열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요. 친구가 아닐까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사귀는 친구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거나 그래야만 또 친분을 유지하게 되고요. 어릴 적처럼 진정한 우정을 나누기가 쉽지 않다고들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신지요? 그런데 가끔은요,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사는데 친구가 필요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친구, 허물없는 친구는 이 삶의 활력이 되고요. 누구나 희망하는 것이 아닌가 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수필 같은 산문시,
시 같은 수필 한 편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해주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유안진 시인의 질환치교를 꿈꾸며입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영원히 없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좋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갑이거나 적어도 좋다. 다만 그의 인품이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깊고 신선하며 예술과 인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이면 된다. 그는 반드시 잘생길 필요도 없고 수수하나 멋을 알고 중후한 몸가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때로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통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고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하게 맞장구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진 않다. 많은 사람과 사귀기도 원치 않는다. 나의 일생에 한두 사람과 끊어지지 않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연으로 죽기까지 지속되길 바란다. 나는 여러 나라,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끼니와 잠을 아껴 될수록 많은 것을 구경했다. 그럼에도 지금을 그 많은 구경 중에 기막힌 기회로 남은 것은 거의 없다. 만약 내가 한두 곳, 한두 가지만 제대로 감상했더라면 두고두고 되새길 자산이 되었을걸. 우정이라 하면 사람들은 관포지교를 말한다. 그러나 나는 친구를 괴롭히고 싶지 않듯이 나 또한 끝없는 인내로 베풀기만 할
재간이 없다. 나는 도 닦으며 살기를 바라지 않고 내 친구도 성현 같아지기를 바라진 않는다. 나는 될수록 정직하게 살고 싶고 내 친구도 재미나 위안을 위해서 그저 탄로나는 약간의 거짓말을 하는 재치와 위트를 가졌으면 싶을 뿐이다. 나는 때로 맛있는 것을 내가 더 먹고 싶을 테고 내가 더 예뻐 보이기를 바라겠지만 금방 그 마음을 지울 줄도 알 것이다. 때로 나는 얼음 풀리는 냇물이나 가을 갈대숲 기러기 울음을 친구보다 더 좋아할 수 있겠으나 결국은 우정을 제일로 여길 것이다. 우리는 흰 눈 속 참대 같은 기상을 지녔으나 들꽃처럼 나약할 수 있고 아첨 같은 양보는 싫어하지만 이따금 믿지며 사는 아량도 갖기를 바란다. 우리는 명성과 권세, 재력을 중시하지도 부러워하지도 경멸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보다는 자기답게 사는데 더 매력을 느끼려 애쓸 것이다. 우리가 항상 지혜롭진 못하더라도 자기의 곤란을 벗어나기 위해 비록 진실일지라도 타인을 팔진 않을 것이다. 오해를 받더라도 묵묵할 수 있는 어리석음과 배짱을 지니기를 바란다.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지 않다 해도 우리의 향기만은 아름답게 지니리라.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 없이 남의 성공을 얘기하며 경쟁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되 미친 듯이 몰두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정과 애정을 소중히 여기되 목숨을 거는 만용은 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우정은 애정과도 같으며 우리의 애정 또한 우정과 같아서 요란한 빛깔도 시끄러운 소리도 피할 것이다. 나는 반다지를 닦다가 그를 생각할 것이며 화초에 물을 주다가 안개 낀 아침 창문을 열다가 가을 하늘에 흰 구름을 바라보다가 까닭 없이 현기증을 느끼다가 문득 그가 보고 싶어지며 그도 그럴 때 나를 찾을 것이다. 그는 때로 울고 싶어지기도 하겠고 내게도 울 수 있는 눈물과 추억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겐 다시 젊어질 수 있는 추억이 있으나 늙는 일에 초조하지 않을 웃음도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는 눈물을 사랑하되 해프지 않게 가지는 멋보다 풍기는 멋을 사랑하며 냉면을 먹을 때는 농부처럼 먹을 줄 알며 스테이크를 자를 때는 여왕보다 품위 있게 군밤은 아이처럼 까먹고 차를 마실 때는 백작보다 우아해지리라. 우리는 푼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천년을 늙어도 항상 가락을 지니는 오동나무처럼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자유로운 제 모습을 잃지 않고 살고자 애쓰며 서로 격려하리라. 우리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특별히 한두 사람을 사랑한다 하여 많은 사람을 싫어하진 않으리라. 우리가 멋진 글을 못 쓰더라도 쓰는 일을 택한 것에 후회하지 않듯이 남의 약점도 안쓰럽게 여기리라. 내가 길을 가다가 한 묶음의 꽃을 사서 그에게 안겨줘도 그는 날 주책이라고 나무라지 않으며 건널목이 아닌 대로 찻길을 건너도 나의 교양을 비웃지 않을 게다. 나 또한 더러 그의 눈에 눈곱이 끼더라도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다 해도 그의 숙녀됨이나 그의 신사다움을 의심치 않으며 오히려 인간적인 유유함을 느끼게 될 게다. 우리의 손이 비록 작고 여리나 서로를 버티어주는 기둥이 될 것이며 우리의 눈에 핏발이 서더라도 총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눈빛이 흐리고 시력이 어두워질수록 서로를 살펴주는 불빛이 되어 주리라. 그러다가 어느 날이 호련히 오더라도 축복처럼 웨딩드레스처럼 수의를 입게 되리라.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이라도 세월이 흐르거든 묻힌 자리에서 더 고운 품종의 질환이 돋아피어 맑고 높은 향기로 다시 만나지리라. 올해 마지막쯤에서 아직도 얼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펴주는 것 같은 그런 글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정말 압권이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 호련히 오더라도 축복처럼 웨딩드레스처럼 수의를 입게 되리라.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이라도 세월이 흐르거든 묻힌 자리에서 더 고운 품종의 질환이 돋아피어 맑고 높은 향기로 다시 만나지리라. 참 가슴에 오래오래 박혀있을 것 같은 그런 글입니다. 이런 친구 옆에 있는 분들은 부자입니다. 부러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현대화가 됐다 해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친구 만든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잖아요. 따지고 좀 재보고 생각해보고 내려놓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질환지교의 유래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초와 난초 같은 향기로운 사귐이라는 뜻인데요. 이 친구 사이에 맑고도 높은 사귐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질환지교가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 하면요. 옛날에 말입니다. 중국 제나라에 관중과 포숙이 있었어요. 이 둘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나라에서 군주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새 군주가 생겼는데 관중을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그때 포숙이 말합니다. 관중의 재능은 신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면 신으로도 충분하지만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신다면 관중을 기용하십시오. 관중을 죽이려는 왕에게 포숙이 자기 친구 관중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포숙의 진언을 받아들여서 왕이 관중을 중용하고 나라 일을 맡기게 되죠.
재상이 된 관중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열심히 일했고 능력 또한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관중이 포숙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또 표현한 글이 있어요. 어렸을 적 포숙과 함께 장사를 했는데 내가 가난한 것을 알고 그는 늘 양보를 했다. 포숙은 실패를 해도 이해했고 나를 겁쟁이라고 하지 않았다. 나를 낳은 사람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현명한 관중보다 오히려 포숙의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더 많이 알아주고 칭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포와 포숙의 친한 친구 사이가 유래가 돼서 사람들이 관포지교라는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관포지교에서 질환지교라는 말이 나온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질환지교 같은 친구가 있으신지요? 참 요즘 세상 친구 사귀기 힘듭니다. 친구를 사귀려면 우선은요, 말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먼저 말을 걸고 관심 보여주는 것. 요즘 사람들 너무 자존심이 강하고요. 자기 자신이 너무 잘나서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한 번 사귄 친구와 오래오래 함께 잘 지내려면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중요한 것은 선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공감이 가는 말이죠. 이 글에서 나오는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을 보지 않는 친구, 남의 말을 함께 해도 말이 셀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 내가 좀 성질을 부린다고 해도 이해하는 친구, 그런 것들과 좀 상충이 되기도 하지만요, 관계 속에서 이해와 인내, 이런 것들이 두터운 관계를, 그러니까 질환지교 같은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다툼이 생기면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오직 그 친구의 마음만을 보라고요. 그러니까 잘잘못이냐, 우리는 그거 따지느라고 정신없잖아요. 그런데 잘잘못이야 사실은 나중에 따져도 됩니다. 마음이 다 가라앉은 후에 하나씩 가려보아도 늦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지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쓴 유한진 시인은요, 단아한 내적 아름다움의 시인이라고 칭송받는 시인입니다. 시인이면서 수필가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해요. 시인 수필가로서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내놓은 저력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교수이기도 하셨습니다. 고교 101장에서 만난 박목을 시인, 문학적 스승을 잘 만나서 시의 길로 간 시인이기도 한데요. 박목을 시인은요, 사실 제자들 추천에 상당히 엄격하셨던 분입니다. 현대문학으로 추천했던 시인이 겨우 10명 안팎뿐이거든요. 아주 엄격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소개한 질환지교를 꿈꾸며, 이 글은 유한진 시인을 유명하게 만든 작품이기도 해요. 어느 문학지에서 펑크가 난 원고가 있었나 봐요. 그 대타로 유한진 시인에게 의뢰를 한 것인데 대타가 홈런을 친 겁니다. 질환지교를 꿈꾸며, 이 탄생 비화인데요. 문학사상의 필자 한 명이 펑크를 낸 거예요. 원고를. 허겁지겁 대타를 구했어요. 그것이 바로 유한진 시인이었는데요. 하룻밤 만에 글을 써서 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글이요, 발표되자마자 장안의 화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여기저기 유한진 시인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이 글을 암송할 정도로 그 시대에 좋아했고요. 또 이 글을 베껴놓은 공책이나 또 고등학생들 그런 것들 좋아하잖아요. 여고 시절에 책받침에 엄청나게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청소년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글은요, 단골 멘트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던 질환지교가 된 거죠. 외로운 현대인, 친구가 필요한 현대인, 더군다나 좋은 친구를 갖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잘
대변해준 글인 것 같습니다. 유한진 시인은요, 1941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1965년 박목을 시인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으로 등단했고요. 시와 소설 또 에세이 장르를 넘나들면서 정말 활발한 작품, 지금도 많은 연세에도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는 여성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 특유의 섬세하고 유려한 문체 그리고 치밀한 구성 방식이 돋보이는 글을 쓰는 시인입니다. 아, 나에게도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런 친구가 될 수 있겠다,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꿈꾸기도 하는 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에 와 있습니다.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행복한 문학. 춘삼월의 봄 같은 얼굴로 환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